해버리는 그야말로 차단제가 되는 거죠. 그러므로 해서 종양을 예방할 수도 있고 또 치료가 될 수 있는 그런 아주 처음에 발견됐을 때는 아주 신비로운 약 중에 하나였죠. 암세포를 죽이기 위해 정상세포까지 파괴했던 기존의 항암제와 달리 암의 특성을 공격한다는 타목시펜의 접근 방법은 21세기 들어 더욱 각광받고 있다. 암세포만 선택적으로 공격한다면 치료 효과는 높이고 부작용은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항암제 글리백이 신청 2개월 반이라는 사상 최단 기간 만에 미식품의약청 FDA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Changed the odds dramatically for patients. And what a wonderful thing to say. 글리백은 알약 형태의 먹는 항암제로 지난 2001년 의학계 전체가 술렁이기 시작했다. 암세포만 공격하는 세계 최초의 표적 치료제 글리백이 등장했기 때문이다. 건강한 세포는 남겨두고 암세포만 선별해 죽이기 때문에 부작용이 거의 없습니다. 병 치료제 글리백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백혈병 말기 환자 2명이 투약 열흘 만에 퇴원했습니다. 5년간이나 백혈병과 싸워온 양향걸 씨 역시 오늘 퇴원했습니다. 양 씨는 10년 넘게 몸담아온 공무원 생활을 다시 계획하고 있습니다. 항암 치료를 해도 6개월밖에 못 산다 그랬을 때 그때는 다 포기했었죠. 국내 최초로 글리백을 복용했던 사람들은 5년이 흐른 지금 어떤 모습일까? 공무원 생활을 계속하고 있는 양양길 씨는 시한부 선고를 받았던 환자라고는 생각하기 힘든 모습이다. 급성기로 갔기 때문에 더 이상 손 쓸 방법이 없다. 그러니까 항암 치료도 했고 할 건 다 했는데 도저히 몸이 견뎌내지도 못하고 할 수가 없다는 급성기가 완전히 진전이 돼가지고 더 이상 살 수는 없을 것 같다는 한 2개월 남았다 했는데 그 사이에 이제 글리백이 나온 거죠. 지난해 12월 양양길 씨는 다른 백혈병 환자들과 함께 히말라야의 매서운 칼바람과 고산병의 위험을 헤치고 안나푸르나봉 등정에 나서기도 했다. 하지만 백혈병이 아직 완치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하루에 한 번 글리백을 복용해야 한다. 그러나 항암제와 면역치료제 주사 바늘을 꼽고 무균실에서 지내던 과거에 비하자면 꿈만 같은 오늘이다. 10개월간 끊었는데 한 6개월 지나니까 또 다시 암세포가 또 나타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같이 어떤 말기 환자한테는 다시 또 재발할 가능성이 굉장히 거의 다 대부분 그렇더라고요. 약으로는 아직까지도 글리백으로는 이렇게 적은 되진 않는데 그래도 수명 연장이 예전에는 길어봤자 3년 반, 5년인데 지금 15년, 20년도 되다 보니까 그런 거에 어떤 희망을 거는 거죠. 2개월 시한부 선고를 받았던 말기 백혈병 환자를 5년 이상 생존하게 한 기적 같은 약. 글리백은 어떻게 암을 억제한 것일까? 백혈병은 백혈구가 무한정 늘어나는 혈액암의 일종으로 만성 골수성 백혈병 환자 대부분은 일부 유전자의 염색체 위치가 바뀌어 있어 세포수가 조절되지 않는다. 유전자의 염색체 위치가 바뀌어 있을 경우 세포 복제를 명령하는 신호전달 단백질이 계속 분비돼 백혈구 세포가 끊임없이 복제되는 것이다. 표적 치료제 글리백은 이때 신호전달 단백질이 암세포벽에 달라붙는 것을 막는다. 암을 죽이진 않지만 성장을 억제하는 것이다. 따라서 최초 임상 결과 글리백을 복용한 환자의 90%가 더 이상 병이 진행되지 않는 상태로 2년 이상 건강하게 생존했다. 이게 암세포가 만드는 암 단백질만 선택적으로 공격하기 때문에 그 효과가 굉장히 뛰어나고요. 또 정상적인 세포는 전혀 공격하지 않기 때문에 부작용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인류가 꿈꿔왔던 이상적인 항암제, 즉 부작용은 굉장히 적으면서 효과는 굉장히 좋고, 그다음에 가능하면 주사약이 아닌 경구로 투약해서 경구로 흡수할 수 있는 먹기가 편한 그런 세 가지 목표가 모두 다 실현된 최초의 항암제입니다. 지난 2001년 대장암 4기를 진단받은 안혜진 씨는 항암제와 아바스틴이라는 표적치료제 치료를 동시에 받고 있다. 암세포를 죽이는 항암제와 암의 성장을 억제하는 표적치료제를 함께 쓰는 것이다. 전에 맞던 항암제보다는 힘이 조금 덜 드는 것 같습니다. 어떤 점이냐면은 음식 냄새라든지 이런 거 있을 때 전에 거는 냄새만 맡아도 참 힘들었는데 지금은 음식을 갖다 놓고 먹을 수가 있으니까 힘이 덜 드는 것 같습니다. 2005년 대장암 치료약으로 식약청의 승인을 받은 아바스틴은 주사액의 형태로 된 또 다른 표적 치료제다. 암세포가 무한 증식하기 위해선 끊임없이 영양과 산소를 공급해줄 혈관이 필요하다. 따라서 암세포는 새로운 혈관을 만드는 혈관 내피세포 성장인자를 분비하는데, 이는 혈관에 있는 수용체와 결합해 암과 통하는 새로운 혈관을 만들고, 암세포는 이를 통해 영양과 산소를 빨아들이며 빠르게 성장한다. 표적치료제 아바스틴은 이때 혈관 내피세포 성장인자에 붙어 수용체와 결합하는 것을 차단한다. 혈관을 통한 영양과 산소 공급을 끊어 암세포를 굶겨 죽이는 것이다. 따라서 기존의 항암제 치료만 시행하는 것에 비해 생존율은 늘어났지만 부작용은 적다. 이런 표적 치료를 가지고서 암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느냐, 그거는 아직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이유는 이런 표적 치료들은 암을 죽이는 게 아니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암을 가만히 있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효과가 없을 때까지는 치료가 계속돼야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적 치료들은 가능하면 부작용을 줄이는 것가 가장 큰 목표입니다. 환자가 치료 받는 둥 안 받는 둥 하셔야지 치료하는 기간 동안에 편하게 지낼 수 있으시고, 치료 기간이 길어지더라도 그냥 일상생활 하시게 한다, 이게 목적이고. 미국 오하이오주 북동부에 위치한 클리블랜드 병원 암센터. 4년 전 신장암으로 수술을 받았던 유진 걸러베스 씨는 얼마 전 상태가 다시 악화돼 걱정이 컸다. 그러나 넥사바라는 신약 임상시험에 참여한 이후 긍정적인 결과를 얻고 있다. 6주 만에 암이 크게 줄었다고 하더군요. 제 경우 아직 완치된 상태는 아닙니다. 하지만 암이 더 이상 활동하진 않는다고 하더군요. 신장암의 경우 항암제가 잘 듣지 않아 주로 면역 치료를 해왔다. 그러나 그때의 치료 성공률도 10에서 15%밖에 되지 않아 신장암은 치료가 힘든 암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새 표적 치료제를 임상 시험한 결과 20개월 이상 건강하게 생존하는 신장암 환자들이 기존에 비해 2배 가까이 늘어났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임상 연구였습니다. 신장암에 있어서 이렇게 큰 효과가 나타난 건 처음입니다. 넥사바는 한 가지 표적만 공격하는 게 아니라 2가지 방법으로 암의 성장을 억제합니다. 암을 성장하게 만드는 신호 전달 체계를 공격하고, 또 한편으로는 혈관이 생기는 걸 막아서 암세포의 영양과 산소 공급을 차단합니다. 기초의학의 발전으로 암세포의 특성이 하나둘씩 밝혀지면서 표적 치료제도 진화하고 있다. 암이 기존 치료제의 내성을 보이면 여러 가지 다른 방향에서 공격을 시도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암세포는 굉장히 영리합니다. 영리하다 보니까 자기가 공격을 받으면은 피해 나갈 줄 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주된 삶을 살고 있는 이 근간이 표적을 당하고 있으면은
삶의 표적 패스웨이를 우리가 삶의 질을 바꾸는 암세포의 삶의 질을 바꾸는 길인데 이걸 바꿔가지고 다르게 살게 되니까 우리 표적 치료 약이 작용할